아, 그래, 1억. 1억 있다면? 나라면 어떻게 할까? 이걸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사실 지나이스는 부동산도 많이 알고 돈도 많으니까 가볍게 얘기하겠지 생각하면 경기도 오산입니다. 저 결코 그렇게 못하는 성격인 거 저 겪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거를 정말 내가 아끼는 조카 딸에게 얘기해준다. 아니면 우리 딸이 지금은 학생이지만 학교 졸업하고 이 녀석이 1억을 모으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모은 돈 1억이란 말이죠. 그 1억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말을 하는데 어떻게 함부로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고민을 많이 했고 오늘은 중요한 게 나라면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좀 잔소리도 들어갈 거예요. 왜냐면 저라면 그렇게 할 거거든요. 그대로 따라하세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첫째, 저라면 청약합니다. 뭐 또 뻔한 얘기네. 청약 얘기 지난번에도 하는 것 같던데, 근데 오늘은 제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 구체적인 거, 청약은 지금 단지들이 계속 바뀌니까 나중에 실거주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좀 감안해서, 또 입지 공부, 부동산 공부에서 어느 곳 청약인지는 여러분이 좀 골라내시고요. 진짜 중요한 건 가격선을 정해 드릴게요. 아니 1억 있으면 계약금으로 쓸 거니까 7, 8억, 한 9억짜리도 괜찮을 텐데 무슨 가격선? 저라면 7, 8억, 9억, 10억짜리 안 해요. 저라면 한 5억 선? 혹시 전세보증금이 한 5천만 원 정도 있다, 1억 정도 있다, 그럼 감안해서 하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의 한 50% 정도만 계약금으로 넣는다. 그러니까 한 5천만 원 정도가 전세보증금 있으시면 1억 5천 합쳐서 7, 8억짜리 하셔도 괜찮죠. 첫 계약금이 7천, 8천 정도 들어갈 테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괜찮겠죠? 그래서 계속 1억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그래서 한 5억 정도 분양하는 걸로 알아볼 거예요. 조금 더 경기권으로 들어오고 싶으면 한 5억 선에서 25평 정도를 보는 거고, 경기권에서도 조금 큰 평수를 꼭 해야 된다 하시면 조금 외곽지를 하시면서 34평을 봐야겠죠. 왜 그러면 5억 선을 보느냐? 저는 이 아파트에 들어간다는 마음으로 3년 동안 나머지 돈의 50%를 준비할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5천만 원 계약금 내고 5천만 원밖에 없다고 생각할 때 이 5천만 원을 잔압 한번 할 수 있겠네, 이 생각을 바로 하시는 분, 잔압 첫 번째 거니까 이자도 꽤 줄이겠네. 제 영상 많이 안 보는 분입니다. 제가 잔압에 대해서 늘 말씀을 드리는 거는, 잔압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최근에 댓글에도 올라왔어요. 자기가 물건을 하나 봤는데 너무 괜찮은 가격이고 동호수도 좋았는데 잔압이 있어서 못 사겠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잔압, 먼저 그 사람이 돈을 냈어요. 그러면 분양권 상태로 매도할 때 그 돈을 다 드려야 되는 거. 요것도 영상 제가 자세히 찍은 거 있어요. 여기다 링크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꼭 보세요. 그럼 저는 잔압을 안 하겠죠. 이런 영상 찍으면 항상 나와요. 오늘은 명쾌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절대로 안 팔 건데요. 절대로 안 팔 건데요. 그런 분들은 그럼 그냥 하세요. 제가 이제 더 이상은 못 말리겠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람 일은 모른다니까요. 제가 소개받은 물건만 서너 개예요. 어르신 두 분이 무슨 일이 있어도 입주하려고 잔압을 3번이나 했어요. 그런데 아들 내외가 크게 아프게 됐대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죠, 수술비가. 그러니까 이 어르신들이 그 집을 포기하고 팔려고 내놨는데, 그때 프리미엄이 34평이 4억 5억 할 때 얘가 2억이나 싸게 나왔어요. 아무튼 굉장히 쌌어요. 이거 벌써 몇 년 돼서 가격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그때가 한참 상승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잔압 그래도 난 절대로 들어간다, 그런 분들은 진짜 그냥 하시고요. 혹시 사람 일은 몰라, 이런 게 염려되는 분들은 지금부터 말씀하시는 방법대로 하시면 돼요. 잔압한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결코. 저는 이렇게 할 거예요. 잔압할 돈, 잔압 기간까지도 또 기다렸다 잔압해야 되잖아요. 저는 5천만 원으로 계약금 넣고 그 나머지 5천만 원 가지고 예금 넣을 건데, 5천만 원 한 번에 딱 아니고요. 금리 이때는 꼭 따져보세요. 제가 전에 뭐 금리 뭐 적금 드는데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얘는 3년을 가져갈 거잖아요. 지금에서 제일 좋은 곳 찾아보셔가지고 쪼개서 넣으세요. 5천만 원에서 한 500짜리로 2개 정도 하고 나머진 1,000만 원짜리 4개. 통장만 많고 골치 아프다고요? 아니요. 여러분이 골치 아플 거 없어요. 요새는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아무도 골치 안 아파요. 이것도 또한
사람이 살다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제가 50년 살았잖아요. 진짜 그렇게 급한 때 한 400만 원 정도만 있으면 해결이 되는데 없는 거지 그게. 그런 경우 5천원짜리 지금 1년 6개월인데 이걸 깨야 돼요. 저도 사실 어제 적금 굳이 필요 없어서 깨서 목돈으로 만들어서 다른 데 넣었거든요. 그거 7개월 넣었는데 이자 얼마 안 주던데. 그러니까 그렇게 피눈물 흘리잖아요. 근데 저는 어차피 돈을 모으려고 한 거기 때문에 상관 안 하거든요. 근데 이자까지 신경 쓰셨던 분들은 아깝고 필요한 돈 쓰고 나머지 다시 들면은 그 기간이 짧아지잖아요. 이거 간단하지만 굉장한 재테크 비법입니다. 그리고 입주할 때 있잖아요. 가전제품 올 세트로 몇천만 원씩 하는 거 하지 마세요. 지금 투자금 1억이신 분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어쩌면 첫 투자, 첫 집 마련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 마음은 알죠. 얼마나 새 아파트에 그렇게 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다 쓸데없어요. 꼭 비스코프에다 워시타워 있어야지 삽니까? 에어컨은요, 우리 딸 기어 다닐 때 샀거든요. 지금도 그 녀석 가지고 쓰고 있어요. 네, 저희 집 아직 시스템 아니에요. 저 아직 구축 살거든요. 굳이 있는 거 뜯어서 시스템 넣을 생각도 없고요. 가전제품 아직 돌아가면 그냥 쓰셔도 크게 문제 없습니다. 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전기세? 그 에너지 소비율 5등급? 저 5등급짜리 에어컨 돌려도 한 달에 5만 원 이상 안 나오던데, 전기세? 그래서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한, 아니면 나 기분 조금 좋은 거 말고 조금 더 실속 있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하나 더 하셔야 돼요. 허리 콱 졸라매고 계약금 냈으니까 오르기만 기도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내가 입주할 때까지 최소한 1억 아니면 1억 5천 모은다. 입주할 때까지 1억 모으려면 1년에 3천만 원, 조금 더 3,300? 이 정도 모아야 되니까 한 달에 300 정도 되는 거고, 1억 5천이면 400이 좀 넘죠.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돈을 모을 줄 모르고 아낄 줄 모르는 사람은 절대 부자 못 돼요. 투자 한번 잘해서 한 두세 번이라고 쳐요. 잘해서 그걸로 오를 수는 있는데 그 돈을 쓸 줄만 알고 모으거나 굴리거나 또 내가 힘들여서 땀 흘려서 버는 돈을 모을 줄 모르는 사람은 진짜 큰 부자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시나리오대로 했어요. 입주할 때가 됐더니 5천만 원의 이자 나오죠? 정말 열심히 했는데 1억을 모았어. 그러면 입주할 때 프리미엄은 내비두고라도 2억 이상의 돈이 있어요. 아, 난 생애 최초라서 80%까지 대출돼서 그렇게 돈 필요 없는데. 내가 지금 1억 있으면 5천만 원 하고 산업 한번 하든 안 하든 5천만 원 갖고 있어도 80%니까 4억 대출 나오는데 굳이 저렇게 피곤하게 살아야 됩니다.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 80% 4억 대출 받으면 들어가서 원리금 상환 그거 겨우 또 하면서 그냥 살겠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신 분은 어떻게 됐어요? 입주할 때 최소한 2억이 넘는 돈이 내 거예요. 들어가셔도 60%나 그 미만으로만 대출 받으셔도 되고, 아시죠? 그래도 집단 대출이 싸요. 그래서 내가 입주하실 수 있는 분들은 집단 대출 받아서 입주하시고, 그 동네 입주장이야 난리 났어 해도 요 정도 전세 충분히 마칩니다. 80% 대출 받을 생각했던 분 전세라도 맞춰볼까? 어렵습니다. 그러고 똑같이 3년을 그렇게 1억을 더 모으세요. 그렇게 6년을 하시잖아요. 아파트 하나 분양받아서 3년이 지났는데 뭐 3년만 4년 5년 요 정도? 큰 경기 부동산 흐름하고 상관없이 볼 때는 아파트 입주하고 한 4년 차 5년 차 요때가 몸값이 제일 잘 나갈 때거든요. 프리미엄 같이 올라졌죠. 이렇게 살았던 분 자기가 스스로 모은 돈만 2, 3억이 돼요. 그럼 5억이 한 8억 정도 올라졌는데 거기서 대출받은 거 아까 얼마 받았어? 한 2억 5천 정도? 아니면 3억 정도 받았잖아요. 그럼 거기서 5억이 벌써 자기 거잖아요. 원리금 상환 일부 했죠? 그동안 돈도 모았죠? 저는 바로 상급지 들어가요. 그 상급지는 뭐 입주권으로 갈 수도 있고, 그건 저랑 붙어 있어. 5년 뒤 얘기를 지금 벌써 해달라고 하면 너무 욕심이 많은 거지. 저는 이렇게 해요. 저는 처음부터 그런 식으로 해왔어요. 그럼 진아이스가 재개발 재건축 하는데 지금 청약 얘기만 끝낼 수는 없죠. 그러면 재개발로 한번 볼게요. 재개발 같은 경우 지금 1억이 전부라고 하면은 사실은 굉장히 찾기가 어려운 게, 재개발은 전세가 되게 낮기 때문에 사실 자기가 들어가서 사는 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5천만 원 정도 지금 현재 전세 보증금이나 월세 보증금이 있어서 한 1억 5천 정도 된다. 그러면 요거의 한 2배 정도 가격대까지, 1억일 경우는 한 2억, 1억 5천일 경우는 3억 정도까지 보시는데, 자녀분이 없어서 아이가 학교를 가야 되거나 하지 않는 분들은
재개발 구역도 실거주 가능한 곳이 꽤 있어요. 가능하면 재개발은 실거주 하시면서 좀 속도가 최대한 나간 곳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재개발은 기본 조합 설립된 데 가세요. 조합 설립된 데 이하는 보지 마세요. 뭐 구역 지정은 됐으니까 이런 얘기도 하는데 구역 지정에서 조합 설립까지 오래가는 재개발이 너무 많아요. 특히 이제 구역 지정도 안 된 곳들 얘기를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데 제가 이거 노후도 때문에 진짜 위험하다는 얘기 많이 드렸거든요. 노후도 3분의 2 이상 충족을 해야 돼요. 부동산 플래넷으로 쉽게 얼마큼 노후됐는지 볼 수 있는데 뭐 이론상으로 뭐 벽돌 건물, 뭐 콘크리트 건물 따지는데 그거 따져가지고 알 수 있는 그런 수준 아니고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현재 노후도 맞으면 뭐 하냐고요. 건물 부시고 새 건물 짓고 이렇게 하면 노후도가 바로 깨지거든요. 그래서 재개발 같은 경우는 내가 돈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너무 무리하지 말고 내가 들어가 살 수 있는, 제가 사실 최근에 알게 된 연예인분? 아나운서 분이에요. 그분도 재개발 지역에서 신혼 시작하셔서 지금 살고 계시고 사업 진행 정말 잘 되고 있거든요. 살만한 곳을 찾으시면 돼요. 제가 봤던 재개발 같은 경우는 최근에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프리미엄이 관리 처분 인가나기 직전인데도 불구하고 1억대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건 프리미엄이에요. 그래서 지금 자금으로는 그런 데가 어렵다. 그러면 그런 곳에 가까이 있는 조합 설립된 데를 하세요. 그래서 재개발에서 키워드는 여러 곳이 하는 곳 인근에 최소한 조합 설립된 곳 이상. 왜 그런지는 이것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저는 15년, 16년째 지켜보니까 알지만 그 동네 사시는 어르신들은 모르거든요. 뭐 동의하거나 그 다음 진도 나갈 때 굉장히 어렵게 하지만 바로 옆에가 부시고 아파트 짓는 걸 보고 있잖아요. 동의가 정말 빨리 돼요. 그래서 사업 진도를 빨리빨리 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재개발 같은 경우는 이런 키워드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셋째, 재건축. 재건축 같은 경우는 조금 실거주를 하는데 아이들이 있다. 그럼 저는 재건축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재건축의 기본이 뭐예요? 원래 입지는 조금 좋아요. 그래서 사실 어제도 이 영상 찍기 전에 그 단지 아직도 가격이 그걸까 하고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거기가 구역 지정 전인데 시에 예정구역으로 올라가 있어요. 예정구역으로 올라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행위 제한이 걸리거든요. 근데 사실 재건축은 크게 차이도 없어요. 그냥 시의 예정구역으로 들어가 있어서 추진이 설립 추진 중이라고 지금 그렇게 뜨더라고요. 요거를 간단하게 여러분 누구나 알아볼 수 있어요. 지방자치단체, 뭐 시청 같은 데 들어가셔서 요게 올라가 있는 그 카테고리가 다 달라요. 시청마다. 그 시청의 사이트 구성도 다 다르잖아요. 뭐 정비사업 현황. 요 키워드가 제일 잘 먹혀요. 재개발, 재건축 하면은 뉴스하고 막 같이 나와서 잘 찾기가 어렵거든요. 아무튼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현황, 정비사업 현황. 이런 정도의 키워드를 가지고 검색을 하면 아까 그 재개발도 이런 식으로 찾아보실 수 있고요. 재건축도 이렇게 찾아보셔서 지금 구역 지정은 아니지만 예정구역에 들어가 있는지 아닌지. 사실 제가 중개소장님이 여기 예정구역이라고 옆에 똑같이 5층짜리 아파트예요. 누가 봐도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시청 리스트에는 이쪽은 없어요. 이런 거 사면 어떡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청이나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에 관할하는 곳에 있는 리스트에 올라가 있고 조합 설립된 단계 이상을 갈 수 있으면 더 좋고, 제가 본 거는 그게 가격이 좀 내렸더라고요. 2억에서 내려가지고 내 돈 1억 정도면 대출 그렇게 많이 일으키지 않고 들어가서 충분히 아이 키우면서 살 수 있겠더라. 바로 앞에요, 초등학교가. 그리고 요 둘만 5층이어서 주변은 다 아파트 단지라서 정비가 잘 된 아이 키우기 정말 좋은 그런 동네거든요. 그래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사업 절차가 많이 나가면 좋겠지만 아쉬운 대로 사업 절차는 좀 덜 나갔더라도 아이 키우면서 조금 장기적으로 기다릴 수 있는 곳, 그래서 아이 있는 분들한테는 권해드리고, 앞에 말씀드린 재개발 같은 경우는 청년들, 사회초년생들한테 제가 권해드립니다. 지금 1억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혹시 전세를 살고 있거나 또 작은 집이라도 한 채 가지고 있으면 저는 지금 같은 경우는 개수 늘리는 거는 추천하지 않고요. 어떻게 될지 몰라서 장담은 아니지만 제가 지금까지 봐서는 정부가 이 정도 분위기에서도 손대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취득세는 어지간해서 손대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주택으로 가는 게 꼭 능사가 아니다. 그럼 점점 더 똘똘한 한 채로 기우는 그런 부동산 시장 경향을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첫 집 마련하는데, 첫 투자하는데 개수 먼저 늘리는 그런 방식보다는 기존에 있는 집 같은 경우도 투자금하고 합쳐서 조금이라도 더 나은 곳으로 가는 방식으로 가면 어떨까 합니다. 네, 오늘 1억으로 할 수 있는 거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청약. 내가 가지고 있는 총 돈의 50% 정도만 계약금으로 넣는 청약 하셔야 되고요. 아시죠? 입주할 때까지 또 한 1억 이상 모은다 생각하시면 금방 부자 되십니다. 둘째, 재개발. 주로 사회초년생이나 아니면 신혼부부들한테 제가 권해드리는데 실거주 가능한 곳에 찾으시면 훨씬 더 좋고요. 최소한 조합 설립된 곳 이상, 그리고 조합 설립보다 조금 더 나간 곳 찾고 싶으시면 건축심의 통과한 거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셋째, 재건축. 재건축이 재개발보다 조금 더 비싸죠. 그래서 사업진도 많이 나간 거, 물론 재건축을 내가 가지고 있는 돈에서 조합 설립 이상 보시면 더 좋아요. 그런데 그게 어렵다 하면 최소한 시에 예전구역 올라가 있는 곳, 그곳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입지 조건 따져서 골라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부동산 시기마다 달라지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 맞게 유연하게 항상 브레인 말랑말랑하게 하시면서 나한테 맞는 거, 그리고 진짜 내가 부동산에 관심 갖는 건 내가 죽을 때까지 살 집 한 채 때문 아니잖아요. 그거 플러스 자산의 상식, 부자로 살고 싶을 때 여러분 돈 모으는 것도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네, 부동산 이야기, 돈 모으는 이야기, 알뜰하게 그리고 정말 큰 부자 되는 이야기 저하고 꾸준히 같이 한번 해봐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하고 댓글로 소통하면서 함께 가요. 오늘도 미라클